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일단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굉장이라고 읽습니다. 굉장하다의 어근이고요. 굉장하다가 한자어인가? 네, 확실한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클 굉자인데요. 근문의 형태는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전의 형태도 그렇죠. 네. 손이 보이고 무언가 이렇게 좀 마늘 모처럼 생긴 것이 보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설문의자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깊어서 그 소리가 울리는 것이다. 울릴 향자가 되죠. 그래서 집 면자, 이게 집이죠. 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집 면자의 뜻을 따르고 이게 굉자가 클 굉자도 되고요. 이 육달어를 붙이면 팔뚝괭이 되는데 팔뚝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뚝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클괭이나 팔뚝괭이, 음을 나타낸다.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음이니까 이것은 허신이 형성자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 자체가 상당히 크고 힘이 세다. 팔뚝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집이 매우 넓어서 그 소리가 괭괭괭괭 울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클 괭자는 중국에서는 홍으로 읽습니다만 우리는 딱 괭으로 하면 뭔가 괭괭괭괭 울리는 그런 메아리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글자를 메아리로 생각을 하고요. 아예 이 클 홍자하고도 발음이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것도 집 울릴 횡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 괭자도 홍자이고 이 집 울릴 횡자도 홍이고 넓을 홍자도 중국어로 홍인데 이상하게 이 클 괭자만 우리가 괭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괭이었다가 나중에 홍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이 넓어서 그 소리가 울리는 것이다. 그게 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장할 장자이고 씩씩하다의 뜻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 평상 위에 이 선비 사자가 있는지 이거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씩씩한 사람이 이 선비라는 거는 문인보다는 예전에는 무인들을 더 많이 지칭했기 때문에 무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할 장자를 한번 설문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장할 장자, 크다. 그리고 선비사자의 뜻을 따르고 나무조각 장자입니다. 이것도 장자죠? 이거는 음을 나타낸다. 역시 이것도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근데 허신의 설문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석서나 아니면 서계가 쓴 것을 보면 이게 원래는 크다의 뜻만 아니라 선비사자의 뜻을 했다고 하니까 힘이 세고 몸집이 큰 그런 무사, 선비 아니면 용사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는 것이 청나라의 설문회자 주석서의 대가인 단옥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이 건장한 장사 혹은 선비를 뜻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신은 이것을 형성자로 보았으니 선비사자가 뜻을 포함하는 건 맞는데 옆에 있는 나무조각 장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급의 클 괭자는 진면자가 붓으로 되어 있고요. 둘 다 7획입니다. 클 괭자 먼저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 되고요. 장할 장자는 4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음이네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이 중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조각 장자 쓰기가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걸 왼쪽 부분을 뒤에 보시면 바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따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 뜻은요. 굉장하다의 어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으로 읽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으로 읽어도 됩니다. 둘 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굉장하다란 무엇이냐? 1번의 뜻은
네, 월뜻에 가깝습니다. 크고 넓고 깊고 이런 것이죠. 아주 크고 훌륭하다가 굉장하다입니다. 크고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대단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2번의 뜻을 보시면 뒤에 나오면 대단하다의 뜻으로 조금은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자, 크고 훌륭하다의 뜻으로는 예문이 잔치가 굉장하다. 새로 지은 집이 굉장하다 정도로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훨씬 더 자주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뜻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상으로 대단하다를 굉장하다라고 정말 많이 쓰죠. 아마 이 표현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형용사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능력, 고함 소리가 굉장하다, 비바람이 굉장하다. 이 일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사람 서울 가서 굉장한 돈을 벌었대. 그의 부인은 굉장한 미인이다. 또 뭐 있습니까? 불구경을 했어. 굉장하더군. 고정이 불에 강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크고 넓고 깊다의 뜻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멋있고 훌륭하다의 뜻이 있었고 그 훌륭하다의 뜻이 조금 더 증폭된 대단하다의 뜻으로 굉장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원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고 웅장하고 넓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크고 넓고 깊고도 있었군요. 예, 그런 것이 굉장하다였는데 이것이 조금은 변형이 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굉장하다란 표현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주 쓰고 있을까요? 일단은 같은 표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굉장하다는 표현 우리나라 굉장, 중국어에서 홍좌. 그렇네요. 넓을 홍자하고 발음이 같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홍이라고 발음하고요. 장은 뭐 비슷하지만 왼쪽에 나무 조각 장자만 간략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굉자도 쓰지 않고 넓을 광자의 신자체만 사용합니다. 이건 아마도 넓을 굉자가 너무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상용 한자가 아니라서 발음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뜻도 비슷한 넓을 광자의 신자체를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애들은 썼다가 아마 지금은 이렇게 넓을 광자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일본에서 신자체가 상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비슷한 다른 뜻으로 글자를 대체하든가 혹은 아예 그 부분을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나 혹은 카타카나로 그냥 그대로 바꾸어서 도금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넓을 광자로 글자를 바꿔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 중국에서는 홍좌, 일본에서는 고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이걸 회화 많이 쓰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건물이나 풍경이 웅장하고 멋지고 크고 아름다울 때 이렇게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이 쓴다. 이런 특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숑웨이, 웅위라든가 숑좌, 웅장하다 할 때도 이 장자를 이걸 씁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걸 쓰지만요. 씁니다. 영어로 하자면 뭐 marvelous 혹은 magnificent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놀람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굳이 하자면 wonder에다가 full 붙인 wonderful 정도로도 굉장하다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는 굉장이란 표현이 36번이 검색됐는데 모두 다 건물이 크다의 뜻이었고요. 자, 일제강점기 치하의 동아일보에서는 굉장한 입장료 수입이 있었고 1946년 경향신문에서는 굉장하게 먹는 맥주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352번 컨텐츠는요. 크다, 굉, 장할 장자이지만 이것도 크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크고 커서 훌륭하고 넓고 깊고 웅장하고 뭐 대단해서 훌륭하고 멋지다의 뜻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